제11회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는 도피주의에서 착안했습니다. 도피주의라는 말에는 종종 부정적인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피주의를 포용하고 도피주의와의 연결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미국 시트콤 원데이 앳 어 타임은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쿠박의 미국인 가족 3대가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트콤은 구성상으로는 시트콤의 관습에 충실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핵심 메시지를 웃음으로 위장한 채 인종주의, 젠더, 계급, 섹슈얼리티, 정체성, 이민, 젠트리피케이션 등등 인간 사회의 가장 시급한 화두를 적극적으로 돌파합니다. 제11회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의 기획은 이처럼 도피주의를 매개로 사회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는 다양한 전술을 주요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하루하루 탈출한다 전시는 작가 41명 팀을 초대해 무빙 이미지, 설치, 사진, 회화, 드로잉, 음악, 조각,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여러 매체를 아우르는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이 작품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습을 도피주의라는 렌즈를 통해 비추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팬데믹을 지나온 지금, 도피의 개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한편에서는 봉쇄령을 비롯한 각종 방역 조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고립된 채 미시적인 도피의 형태를 무수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종차별과 사회 부정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많은 이들이 거리로 집결합니다. 이렇게 낯설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도피주의를 단순히 포용하자는 제안에서만 그친다면 다소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거기서 한 발 나아가 파편화되고 불안한 현실을 만나고 항해해가며 타인과 연결해주는 하나의 비평적 도구로서 도피주의를 바라보자고 제안합니다. 오늘과 같은 혼란의 시대에서 도피주의는 폭넓은 사회 정치적 흐름에 연결되는 수단이자 분절된 현실에 대한 좌절에 맞설 수 있는 비평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미가와 워크스, OOH, 5개 광고물을 뜻하는 아웃 오브 홈 미디어에서 제목을 따온 OOH는 디지털 광고물이나 현수막과 같이 광고물이 범람하는 도시 풍경을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가로 270m 크기의 삼성역 K-팝 스퀘어 미디어에서 송출한 이미지의 부분을 잘라내어 미술관 전면과 주변의 현수막, 그리고 전시장 지킴이의 유니폼에 적용된 그래픽 형태로 소개됩니다. 이렇게 노출되는 이미지는 광고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문법을 과장하고 맥락에서 이탈한 광고 문구를 조합하여 해독이 불가능한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작품은 광고에서 나타나는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 방식이나 효과, 혹은 그것의 실패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장윤한, We chose the moon. 이 작품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용 LED 전광판 형식의 설치 작품입니다. 전광판에는 중국어, 영어, 한국어의 3개 언어로 된 문구들이 번갈아 흐릅니다. 각 문구는 우화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사적인 편지의 부분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모두 운유적이고 함축적이면서 비선형적 구조를 이루는 이 글은 문장마다 다른 심상과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시처럼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 사회적 사건의 배경으로 성장, 연대, 미래,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 개인의 경험과 공명하기도 합니다.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그리고 유통망 거점 중의 한 곳인 을지로 신도시 세 장소에서 소개되며 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버전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장영혜 중공업, 삼성의 뜻은 재탄생. 이 작품은 총 7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플래시 애니메이션입니다. 작가들은 삼성이라는 굴지의 대기업을 소재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조건, 재벌 문화의 고질적 병폐, 언론의 모순과 위선, 나아가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모순을 특유의 통쾌한 유머로 꼬집어 왔습니다. 이번 작업은 사무실에 과로사로 죽은 삼성의 임원이 삼성 스마트폰으로 환생하고 뒤이어 삼성 직원들이 애용하는 대중탕의 떼수건으로 재활용되는 등 에피소드마다 계속 다시 태어나며 끝나지 않는 삶을 이어간다는 플롯을 바탕으로 합니다. 7개의 영상은 미술관 곳곳에 흩어져 설치되며 작품 옆에 QR코드를 통해 다음 에피소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네르바 쿠에바스,
작은 풍경을 위한 레시피. 미술관 로비에 그려진 벽화는 한국적인 풍경의 재현 방식을 디지털 기술 세계의 눈으로 다시 상상해 본 작업입니다. 벽화는 평화로운 산의 배경으로 서로에 기대고 있는 여성과 토끼, 스팸 한 통, 곳곳에 피어난 거대한 버섯 등을 그립니다. 뒷모습만이 그려진 인물은 영화감독 임순예로, 작가는 남성 중심적 영화업계에서 여성으로서 이룬 성취와 동물권에 보이는 열의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한편 스팸은 한국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한국에서 일상적 식재료이자 명절 선물로 사랑받지만 동시에 아픈 역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큼직한 픽셀로 구성된 벽화는 슈퍼마리오와 같은 초기 비디오 게임의 시각 언어로 미술관 로비의 역사, 문화 간의 교류, 그리고 디지털 생활 방식이 교차하는 오늘날의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홍진환.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버전 2.0.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버전 2.0은 웹 프로젝트, 영상, 선언문과 사진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작품은 유튜브와 같은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산업이 우리가 접하는 시각 콘텐츠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또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가치관을 어떻게 제한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작가는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대형 플랫폼의 영상 추천 알고리즘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시각 권력이라고 지칭합니다. 작가는 이러한 구조를 교란시키기 위해 디스트로이 더 코드스라는 대한영상 구독 서비스를 제작해서 상업 플랫폼에 노출되지 않는 세계 곳곳의 이슈와 관점을 접하고 또 직접 게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술관 1층에는 서비스가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영상과 선언문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미술관 3층에 전시된 사진 작업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보여줍니다. 사진은 올림픽 개최국에서 도시 미관 사업 등을 통해 미디어 속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미디어의 주목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철탑과 크레인에 오르는 농성자들의 모습, 또 권력으로부터 검열된 시위의 흔적 등을 함께 담아냅니다.
폴린 부드리, 레나테 로렌츠, 노타임. 노타임의 제목은 시간 없음이라는 의미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라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일반적인 개념에 반하는 비일반적인 시간의 가능성을 여러 움직임으로 실험하는 작품입니다. 영상에는 4명의 퍼포머가 한 명씩 화면에 등장해 현대무용, 힙합, 드랙 퍼포먼스, 레게 등 서로 다른 스타일의 동물을 선보이기도 하고 춤 장르를 뒤섞어 안무를 추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박자에 어긋나는 움직임, 극단적인 슬로모션으로 표현된 움직임, 가만히 정지한 움직임 등 전형적인 시간 경험을 뒤트는 순간들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한편 영상 속 자동문과 블라인드, 또 영상 프로젝션 위로 설치된 실제 블라인드는 퍼포머들과 함께 안무를 짠 듯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무대의 위와 아래, 영상의 안과 밖의 경계를 흐리고 퍼포먼스의 범위를 관객이 있는 곳까지 확장합니다. 리리아오, 모르는 채로 2020. 팬데믹이 확산되던 2020년 초, 중국 후베이에 있었던 작가 리리아오는 봉쇄된 도시에서 퍼포먼스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인적을 찾아보기 힘든 텅 빈 도시에서 작가는 한 손바닥 위로 기다란 나무장대의 균형을 잡으면서 광장, 공원, 넓은 대로와 도심을 누빕니다. 이 모습은 마치 팬데믹으로 인해 만연한 불안과 공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 장대 끝에 걸린 비닐봉지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묘기에만 열중하고 황량한 도시에 부조리하고 우스꽝스러운 틈새를 만들어냅니다. 나아가 전 지구적인 재난을 겪는 오늘날의 일상에서 그 사실을 종종 망각하거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행동에 몰두하는 많은 이들의 경험을 연상하게 합니다. 올리버 라릭, 사이, 본 작품은 영화, 애니메이션, TV 방송, 만화 등에서 찾은 이미지를 차용해서 변형하는 작가의 지속적인 관심사를 보여줍니다. 작가는 일련의 작품들을 통해 원본과 재생산물 사이에 모호해진 경계를 드러내고 고정되지 않은 이미지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이미지의 가능성을 제시해왔습니다. 사이는 흰색 배경 위로 움직이는 단순한 검정선은 인간, 곤충, 세포 분열, 개,
버섯 등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형태들을 쉼없이 다른 형태로 모핑하는 움직임은 마치 생물의 일상적 동작, 진화와 성장을 현미경으로 보듯 미세한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나아가 선으로 평준화된 이미지가 그리는 유기생물, 자연, 그리고 무생물의 영역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탐험합니다. 이와 같은 긴장감은 디지털 시대의 이미지 생애를 비판적으로 살피는 작가의 관심사와 작가적 태도를 알 수 있게 합니다. CCU 유만혼의 미완된 귀환. 본 작품은 2000년 홍콩과 중국 사이에서 실종된 15세 소년 유만혼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던 유만혼은 홍콩 주릉의 한 지하철역에서 실종된 후 선전에 중국 국경에서 발견되지만 옷차림과 언어 능력이 홍콩인 같지 않다는 이유로 중국 본토로 보내진 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눈 덮인 벌판, 컴컴한 아파트, 바다, 홍콩의 지하철, 시장과 터미널 등을 배회하는 유만혼의 천진하면서도 외로운 여정을 따라갑니다. 여기에 16mm 비디오와 변색된 홈비디오 포티지를 사용해 조각나고 흐릿한 기억 속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의 만다리너, 홍콩의 광둥어, 영국의 영어로 같은 대사를 반복하는 연출을 통해 영국 식민 시기와 중국 반환이라는 역사를 거쳐 형성된 홍콩의 복잡한 정체성을 은유합니다. 이 작품은 전시 때마다 매번 새로운 전등을 설치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홍콩에서 실제 영화 소품으로 사용한 전등을 개조해서 유만혼과 그의 엄마에게 중요한 장소인 맥도날드를 떠올리게 하는 의자와 함께 보여줍니다. 헨리케 나우만, 프로토네이션, 나우만의 작업은 조각, 회화, 영상과 함께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작업의 재료로 사용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권력 관계가 어떻게 일상의 디자인과 환경에까지 스며드는지를 드러냅니다. 전시장의 설치는 90년대 독일과 한국의 디자인 코드를 결합하여 미술관을 가상의 신발 브랜드 프로토네이션 부티크로 변신시킵니다. 부티크의 벽은 콘크리트 문양의 벽지로 도배되고 바닥에는 그리드 격자 무늬 타일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을 주재료로 하는 가구들과 브랜드를 홍보하는 가짜 광고 영상은 브랜드의 성격을 연출합니다. 공간 가운데에는 기성품 구도의 세라믹으로 만든 소금, 후추통과 같은 특이한 재료들을 더해 두 개의 신발을 벨트로 묶은
36점의 조각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치 구성은 이질적인 재료, 무늬, 조형을 절충적으로 연결하여 어울리지 않는 짝꿍 간의 만남이나 강제적인 통일을 시각화합니다. 리우 추앙. 러브 스토리. 본 작품은 중국 둥관시의 쇠락한 도서 대여점에서 작가가 대량으로 수집한 로맨스 소설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소설들은 주로 8, 90년대에 대만과 홍콩 작가들이 집필해 크게 유행했고 80년대 말부터는 중국 본토에도 대여점을 통해 유통되면서 특히 청소년과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 의해 널리 읽혔습니다. 한편 작가가 책을 구입한 둥관시는 홍콩과 인접한 산업도시로 컴퓨터 조립 등 제조업 공장이 밀집해 있어 이를 찾아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젊은 여성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책의 여백에는 편지의 초안이나 일기, 펜팔을 위한 연락처 등 다양한 낙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 동안 전에 읽던 사람이 남긴 메모 주변에 다른 독자가 낙서를 이어 남기기도 합니다. 이 책들은 당시 이주 노동자들의 생활상과 개인적인 내면을 반영하는 특수한 아카이브를 제시합니다. 필비 타칼라. 마음이 원한다면 리믹스. 본 작품은 2018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한 대규모 스타트업 행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행사는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스타트업 기업가와 투자자, 운영을 돕는 자원봉사자 등이 수천 명씩 집결한 가운데 각종 설명회, 강연, 사교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작가는 제작팀과 함께 기업가나 투자자로 위장한 채 참석해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관찰했습니다. 나아가 일종의 사회적 실험처럼 그 특징을 증폭하거나 허점을 드러낼 만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제 행사 장면을 관찰하고 개입하면서 드러나는 상황을 기록한 영상은 진취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표면 아래 흐르는 불안과 피로, 자기 의심과 위선 등의 복잡한 감정을 포착합니다. 하오징반. 나도 이해해. 본 작품은 팬데믹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흑인의 삶도 소중하다 시위가 미국에서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동안 베를린에서 체류하던 작가의 생각과 경험을 서술하는 영상 작업입니다.
작가의 내레이션은 인종차별을 비롯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개인들이 보이는 분노와 갈등의 양상을 관찰하면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나와 다른 입장을 지닌 타인과 연결되려는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노력의 한계와 가능성을 고민합니다. 영상에는 베를린과 몇몇 도시의 시위 장면 외에도 가수이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던 니나 시몬의 인터뷰 클립, 60년대 반전운동과 시민운동의 상징적인 노래를 불렀던 음악가 밥 딜런의 음악이 나옵니다. 작가는 과거의 투쟁과 현재의 시민운동을 병치하면서 오늘날의 복잡한 세계에서 차이와 공감이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섬세하게 살펴봅니다. 야마시로 치카코. 친빈 웨스턴, 가족의 재현. 이 영상 작품은 일본 오키나와 나고시의 채굴 지역인 아와에 살고 있는 두 가족의 삶을 보여줍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해노코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매립해 미군 해병대 기지를 건설 중이며 두 가족이 살고 있는 마을은 매립에 사용할 토사 채굴로 인해 사막화가 되어가는 산에 위치합니다. 남편이 채굴업에 종사하는 젊은 부부의 일상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무릅쓰고 꿈꾸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한편 노인과 손녀 가족은 마을의 선조가 타고 왔다고 전해지는 신의 배를 기리는 사당을 돌봅니다. 작품의 제목은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 유럽에서 제작된 웨스턴 장르인 스파게티 웨스턴의 오키나와의 음식인 친빈을 붙여 만든 말입니다. 작품 중간중간에는 클래식 오페라를 부르는 남편과 오키나와의 시가 형식인 류카가 교차로 등장하여 오키나와가 점령되어 온 역사를 차례로 주목하고 그 사이에 소외된 대상들을 살펴봅니다. 컷. 칼레이도스코프. 컷은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예술학교에서 퍼포먼스에 대해 수업하고 있는 밍멍이 매니저의 역할을 맡아 6명의 학생과 구성한 스웨덴 K-팝 보이밴드입니다.
이 실험적인 프로젝트는 K-팝이 하나의 음악 장르로서 지니는 특성을 비롯해 팬덤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원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정하는 방식 등을 다각도로 참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나아가 대중문화 산업에서 충분히 재현되지 않는 탈국적적이고 퀴어 친화적 가치를 강조하여 K-팝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작가들은 공동 작사 작곡, 음악 프로듀싱, 퍼포먼스, 홍보와 머천다이징 등 K-팝을 구성하는 여러 활동을 관찰하고 실천하여 신곡과 뮤직비디오 인터뷰 영상 등을 제작했습니다. 데뷔곡 칼레이도스코프는 색색의 유리 조각이 서로 부딪히며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만화경처럼 갈등과 충돌을 통해 서로를 포용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리 패티슨, 선셋 프로비전, 이 작품은 LED 스크린, 산업용 앵글과 컴퓨터 하드웨어 등을 조각적으로 배치하여 디지털 렌더링으로 일출과 일몰을 구현합니다. 작업에 장착된 유라드 모니터는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방사선 등 각종 오염물질 수치를 공유하기 위해 오픈소스로 개발되었습니다. 작가는 3D 게임 엔진을 설계하여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반영하고 바다와 태양 시뮬레이션을 생성하게 합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의 물질적 상황을 가상 세계와 연결하여 시각화하고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상호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작품의 제목은 특정 법률이 정해진 날짜에 효력이 중단됨을 명시하는 일몰 조항을 가리키는 말로 소프트웨어 생애 주기에서 웹사이트나 온라인에서의 특정 기능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의미의 선셋을 모두 의미합니다. 고등어, 공동 고백, 본 작품은 수백 장의 수채화와 연필 드로잉으로 연출한 2채널 애니메이션입니다. 작가는 탈북 여성에 대한 사회의 통념이나 주요 미디어에서 탈북 행위를 다루는 방식이 가지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작품 제작을 위해 작가는 탈북 여성을 직접 인터뷰하며 이들의 실제 경험과 감정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 채널은 일반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탈북 여성의 경험을 토대로 강을 건너려는 한 여성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반대편 채널에는
탈북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느낀 주관적 인상이나 사적 기억을 담은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나열되는데 일부 이미지는 명도를 극대화해 하얗게 표현합니다. 한편 두 개의 채널은 작가가 쓴 편지로 연결됩니다. 자막의 형식으로 흐르는 이 편지는 내밀한 연대와 우정을 표현하고 나아가 작가가 그린 그림과 탈북 여성들의 기억을 연결하는 서정적 고리 역할을 합니다. 라이프 오브 어 크랩헤드. 에이미 램, 존 맥컬리. 라이프 오브 어 크랩헤드의 인생. 에피소드 1. 본 작품은 작가들 본인의 실제 삶과 경험을 시트콤 형식으로 재구성해 재현한 작업입니다. 작가들은 스탠드업 코미디 형식의 퍼포먼스로 처음 협업을 시작했고 이후 코미디를 개념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매체의 작업을 소개했습니다. 전시장에 설치된 시트콤 세트와 같은 공간에 관객은 직접 들어가 앉아 마치 집에서 여가를 즐기듯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개되는 영상 작품은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아시아계 이민자 또는 동남아시아와 유럽계 혼혈인이 겪은 일상의 크고 작은 사건들과 작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젊은 작가로서의 삶을 유머러스한 대사로 전달합니다. 영상에 담긴 여러 단편적 일화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스테레오타입을 적극적으로 끌어와 풍자하고 웃음 너머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냅니다. 샤론 헤이즈. 역사의 소리에 귀를. 정치연설은 정치적 소통이나 사업 홍보를 위해 또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녹음 형태로 유통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 매체는 LP부터 디지털 녹음까지 기술의 발달과 함께 꾸준히 달라져 왔습니다. 본 작품은 작가가 수집한 수백 장에 달하는 정치연설 음반의 커버에서 선택하고 새롭게 구성하여 보여주는 설치 작업입니다. 작가는 68혁명, 흑인 인권운동, 반전운동 등 각 연설이 탄생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에 주목합니다. 나아가 그 속에서 한 개인의 목소리가 지니는 상징성과 한계, 과거의 생생한 순간을 재현하고 복제하는 음성 매체의 속성에 관심을 둡니다. 수집된 수백 장의 음반은 다시 작은 모임들로 구분되는데 이 구성은 각 음반이 대변하는 정치적 사안만이 아니라 음반 커버의 이미지와 문구도 함께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작가는 각 모임을 하나의 문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언어적인 문장, 그 자체를 일컫기보다는 음반들의 다양한 맥락이 교차하며 만드는 복합적인 관계성을 가리킵니다. 이번 전시회는 6개의 문장을 선보입니다.